햇살로 보샵을 한 것 마냥 눈부신 자태를 자랑하는 남자. 댕댕미 넘치는 외모와 조각 같은 몸을 가진 그는 영지 씨. 바로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월드스타 영재입니다. 한편 해변에 위치한 그림처럼 아름다운 집 풀하우스. 집주인 지은은 인터넷 소설 작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혼자 이 넓은 집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놈의 아이를 가졌던 거예요. 점점 진지한 시대인데? 물론 자취생의 집안꼴이 정상일 리 없지만 말이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은이 의지할 사람은 절친 둘뿐이었는데 당첨을 축하합니다. 웬일로 지은을 위해 서프라이즈 여행을 준비한 친구들. 해외 관광용품 행사라는데 지은이 네가 딱 당첨된 거야. 그럼 지금은 어떡하고? 우리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너 없다고 이 집을 누가 떠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어차피 공짜인데 뭐. 가자. 결국 마지못해 승낙하는 척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지은입니다. 내리면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친구들아. 어? 이렇게 지은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슬리프 있네? 얘 또 일어서 났어? 아, 뭐 이런 일 만나냐, 참. 이때 옆자리에서 보이는 익숙한 얼굴. 바로 조금 전까지 지은이 실컷 씹고 있던 배우 영재였죠. 주무세요. 이후 기내식을 무한 리필 뷔페처럼 이용하는 지은. 콜 하나 더. 배도 불렀겠다 심심해진 지은은 영재에게 온갖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루비나 호텔? 거기 묵으세요? 귀 아프지 않아요? 침을 이렇게. 그 순간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지은이 먹은 기내식 메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영재인데요. 두말할 필요 없는 최악의 첫 만남이었죠. 이후 곧장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지은. 그런데 환전도 하지 않고 급하게 온 탓에 택시비를 낼 돈조차 없었는데 小姐，你要来的地方到了，钱不够啊。哎，小姐，小姐， 어우, 쪽팔려. 이게 무슨 방신이야? 척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호텔 로비. 바로 영재가 예약한 곳과 같은 호텔이었죠. I made a reservation. 무시무시? 지은은 들뜬 마음에 한껏 까불기 시작합니다. 뭘 보냐? 누나가 그렇게 예쁘니?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고 나오냐? You haven't booked any room. Excuse me? 이때 지은을 도와주는 남자. 객실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요. 사실 이 남자는 지은처럼 여행을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아, 죽어야 돼. 얼마 뒤 두 사람은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아까 정말 죄송했어요. 전 일본 분인 줄 알고. 전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유민영이라고 합니다. 바쁘시죠? 그럼 안녕히 가세요. 친구 좀 보려고요. 바빠서 못 온다며. 바빠도 네 얼굴은 봐야지. 민혁은 절친한 동생인 영재를 만나러 온 거였죠. 다음날 관광지를 돌며 여행을 즐기는 지은.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알 뿐 밥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처지였는데요.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심지어 친구들은 며칠째 연락 두절 상태. 미치겠네.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니들 한국 가면 다 죽을 줄 알아! 나 비행기 표도 없어. 한국에 이제 어떻게 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만 가는 지은입니다. 점점 불안해 죽겠단 말이야. 이때 지은의 눈에 들어온 무언가. 루비나 호텔? 거기 묵으세요? 지은은 영재가 같은 호텔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기 비행기 옆자리에서 아, 예. 제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잘 다렸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나 이미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지은을 도와줄 리 없는 영재. 다신 문 두들기지 마. 지은은 전날 만난 민혁의 이름을 팔아먹는데 그럼 유민혁 씨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민혁이 형을 어떻게 알아? 그분을 봐서라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민혁이 형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이어지는 지은의 메소드 연기.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형이랑은 오래 만났어요? 그분과 저 결혼했을지도 모르죠.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지은이 작가가 아닌 배우를 택했다면 지금쯤 돈방석에 앉았을지도 모를 재능이었죠. 결국 영재를 속이고 거금을 뜯어내는 데 성공한 지은입니다. 살았다. 이렇게 지은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야반도주라도 한 것 마냥 텅 비어있는 풀하우스. 사실 지은은 절친이라 믿었던 사기꾼들에게 통수를 맞은 것이었는데요. 짐은 미리 치워주신다고 하셨죠? 지은아, 이 비행기니? 이 사기꾼들은 지은의 통장을 털어 주식을 매수하고 이 예금을 다 인출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풀하우스까지 팔아넘기고 잠수를 탄 뒤였죠.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우릴 용서해라.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니들 완전히 미쳤구나. 한편 영재는 귀국하자마자 의상실을 찾습니다. 이영재, 바쁘냐? 바로 짝사랑 상대인 혜원을 보러 온 것. 많이 기다렸냐? 선물 사오라고. 민혁이 형 만났어? 그래? 하지만 혜원은 오래전부터 민혁을 좋아하고 있었으니 여보세요? 민혁이 오빠? 정말? 내일 올 수 있어? 끊어. 이때 좋은 방법이 떠오른 영재. 안녕하세요.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은 꼭... 우리 그게 뭐예요? 바로 지은과 민혁을 재결합시키려는 계획이었죠. 저기 주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혹시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제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용기를 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재는 지은이 민혁의 전 여친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형도 아직 한지은 씨 못 잊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자리는 민혁의 귀국 기념 모임. 아니,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제대로 드러누운 꼴이 되어버린 지은입니다. 한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을 빨리 얘기 안 해? 그럼 영화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때 저 혹시 모르세요?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아유, 참. 여행은 잘하셨어요? 예, 덕분에요. 이제서야 영재는 지은이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다음에 또 봬요. 네. 야,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불순한 의도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이영재 씨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유치하게. 확 그냥 어머! 기가 막혀.
그래,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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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사람의 악연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갑니다. 아저씨들 누구세요?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똥치로 도둑 맞은 거라니까요. 다음 날 결국 풀하우스에서 쫓겨나고 마는 지은. 그날 밤 새로운 집주인이 도착하는데 익명으로 풀하우스를 구입한 인물은 바로 월드스타 영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을 그렇게 허무하게 도둑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럼 돈도 없으면서 지금 집을 내놓으라고? 이 집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영재는 지은이 또다시 사기를 친다 생각했지만 지은에게 풀하우스는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다음 날 그 집 꼴이 되어서도 풀하우스를 떠나지 않는 지은. 야, 안 일어나? 이러지 마요. 나 지금 되게 아파요. 결국 마음이 약해진 영재는 지은을 집 안으로 들이는데 나 그지냐? 뭐요? 이어지는 영재의 충격 발언.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바로 입주 가정부로 일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이었죠. 아침 7시까지 준비해. 밥이랑 국. 그럼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은 잘 못 일어나는데. 나올 때까지 거실, 주방, 욕실 싹 청소해놔. 이렇게 지은은 혼자서 이 큰 집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아무리 못해도 시간당 2,500원으로 계산하고 바로 2,5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최저시급. 호텔비랑 비행기 값이 168만 원? 그러면은 잠깐만 52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아우. 무려 2달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집 청소를 할 생각에 정신이 나가버린 지은입니다. 한편 오늘도 짝사랑 상대인 혜원을 찾아간 영재. 나 뉴욕 가. 거기서 다시 공부할 거야. 어쩌면 아주 안 올지도 모르고. 영재는 혜원이 떠나기 전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날 밤 영재는 열심히 프로포즈를 연습하는데 너 정말 좋아해.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네, 좋아요. 그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하필 이 모습을 지은에게 딱 들켜버리고 말죠. 근데 영화 대사가 뭐 이렇게 유치하냐? 유치하거나 말거나.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 찍어요? 너 내일부터 9시 이후엔 1층 출입 금지야. 화장실 미리 다녀오는 게 좋을 거다. 며칠 뒤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혜원을 부른 영재. 많이 때렸어? 아니야, 나 금방 왔어. 영재는 아이스크림 속에 반지를 숨겨둡니다. 네.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너 뉴욕 가는 거 말이야? 나 가지 말라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때 전화 왔다. 언제 올 건데? 알았어. 혜원에게 걸려온 민혁의 전화. 야, 우리 다음에 하자. 미안하다. 먼저 갈게. 결국 혜원의 1순위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만 영재였죠. 다음 날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마침내 소설 원고를 완성한 지은. 어떠세요? 금방 전화 드릴게요. 꼭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기껏 찾아간 출판사의 반응은 심드렁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지은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 출판 기념 파티라는 거 저도 가도 돼요? 바로 영재 앞으로 온 파티 초대장이었죠. 저도 같이 가요. 에? 싫어. 왕싸가지.
그런데 은근히 마음 약한 영재는 지은의 원고를 챙겨갑니다. 그날 저녁 영재 몰래 파티에 참석한 지은. 친구 건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금세 영재에게 들키고 말죠. 여기 어떻게 왔어? 버스 타고 왔는데요. 뭐? 볼일 보세요. 저도 제 볼일 볼 테니까. 이후 지은은 우연히 민혁을 마주하는데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사실 민혁은 이 파티를 주최한 잡지사 사장이었습니다. 여자 카사노바 1대1이라고 할 수 있죠. 재밌겠는데요? 이때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에 그만 질투가 폭발하고만 혜원. 왜 이렇게 귀찮게요 자꾸. 오빠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뭐? 나 오빠 좋아해. 난 널 동생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너한텐 영재가 있잖아. 이제서야 혜원은 영재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재 때문이야?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오고 말았으니 야 이영재, 너 나 좋아하니? 사랑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나 좋아하면 이 자리에서 빨리 고백해봐. 널 많이 좋아해, 한지은. 바로 지은을 향한 공개 고백. 이렇게 영재는 월드스타의 자존심을 지킨 대가로 팔자에도 없는 결혼 발표까지 하고 말았죠. 강혜원, 넌 애가 그렇게 못됐니? 응? 한편 순식간에 예비 신부가 된 상황이 황당하기만 한 지은. 세면대 쓰고 난 물기 싹 닦거나. 알았어? 잠깐 얘기 좀 하시다 이영재 씨.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결혼하자. 내가 마누라로 고용할게. 그리고 이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응, 이 집 줄게. 지은은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풀하우스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6개월의 계약 결혼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 결혼인 건데 하나, 결혼 기간은 최고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혼 시엔 위자료로 풀하우스를 한지은에게 양도한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에 선 두 사람. 완전히 분장을 했네, 분장을 했어.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났어요. 본인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누가 배우 아니랄까봐 뻔뻔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연기하는 영재입니다. 이 여자를 아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몽땅해가지고 다리 진짜 짧아. 모델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짧은 다리는 아니지. 하지만 정작 모든 일의 원인이 된 혜원과 민혁은 영재의 뻔한 거짓말을 믿지 않았죠. 혜원이 변덕 다 알면서 그래? 아무튼 이 결혼이 너한테는 올바른 선택이길 바란다. 자기 인생이나 잘 챙기시지. 아무튼 결혼 축하한다 이영재. 한지은 양 결혼을 축하합니다. 얼마 뒤 사기꾼 친구들이 풀하우스를 찾아오는데 못 본 새 많이 변했다. 바로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먹은 뒤 지은에게 빌붙으러 온 것. 영화배우 이영재랑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친구야. 결국 풀하우스를 판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안 지은은 폭발하고 맙니다. 자기야 괜찮아? 자기는 괜찮아? 다 쓴 거 아니지? 얼마 남았어? 하여튼 그 주식 실패한 것 때문에 그거 메꾸려고 사채를 조금 땡겨다 썼거든?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죽어 이 자식아. 그래도 너 이영재랑 결혼하게 된 거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인연 만들어준 거잖아. 이영재 말이야, 집이 좀 산다며. 병원집 아들이라면서.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예?
같은 시각 영재의 결혼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병원장 영재 아빠. 사실 영재는 의대 출신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연예인이 되겠다며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은 상태였죠. 한편 병원장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끝없는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지은. 여보세요? 뭐? 우리 집? 갑자기 시댁인 영재의 집으로 불려간 지은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따라와요. 안녕하세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절을 올려야지. 이렇게 시작된 안 봐도 뻔한 극한의 시월드. 기다리다 그래 어른이 먼저 인사 챙기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공부는 그게 다니? 제가 학교 때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월드스타를 키워낸 의사 집안 어른들의 눈에 고졸백수인 지은이 성에 찰 리 없었죠. 아이고 영재 왔구나. 이때 지은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영재. 야야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하니? 야 영재야 밥 먹고. 영재야 놓고 가.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영재 또한 서먹한 부자 관계로 인해 본가가 어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 그러셨던 간에 상관하지 마. 알았냐고. 근데 식구들이랑은 왜 그렇게 사이가 나빠요? 그런데 눈치 없는 지은은 또다시 오지랖을 부리고 아까도 할머니가 그렇게 영재야 밥 먹고 가라 그러시는데 싸가지 없이 말이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충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야 내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도로 한복판에 버려지고만 지은입니다. 그날 밤 미안한 마음에 지은을 기다리는 영재.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지은은 친구 집으로 가출하고 맙니다. 양희진! 지은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그런 취급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네가 이영재랑 결혼을 못하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진단 말이야. 뭐? 니들이 다달이 100만 원씩 200만 원만 갖고 오면 머지않아서 우리 집 다시 찾을 수 있어. 문제는 이날이 바로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라는 점. 빨리 피해. 이영재가 지금 너 잡으러 오고 있대. 야 그럼 어떡해. 내가 아는 데 있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두 사람의 결혼식장이었죠. 저희만 믿으세요. 그렇게 속고도 또다시 사기를 당하는 순진한 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그래. 참 예쁘구나 지은아. 그런데 돌아가신 친아빠를 대신해 신부 입장을 에스코트해주러 온 시아버지. 지은은 조금이지만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경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풀하우스를 담보로 건 본격적인 계약 결혼이 시작됩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또 도망가 보시지? 왜 이러세요? 절로 가요. 오지 마. 이렇게 헤엄쳐서 도망가면 되겠네. 잘 가라. 하지만 신혼여행을 와서도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여기 침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침대 저기 있잖아. 모기 조심해.
문득 지은이 안쓰러워진 영재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너 바보야! 완전히 돌머리 아냐. 결국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폭발하고 마는 지은. 이깟 자전거가 뭔데 내가 바보라느니 멍청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울지 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서야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는 신혼부부입니다. 한편 잡지의 시를 화보를 찍는 혜원. 메인 모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혜원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영재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보세요? 전화 받는구나. 나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영재는 짝사랑하는 혜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찾아온 지은. 표정. 그대로 하나 둘. 두 번 더. 하나 둘. 왔어요. 바로 소속사 사장이 영재 몰래 부탁한 것이었죠. 이영재 씨 부인께서 도시락을 싸우셨네요. 우리 이영재 씨하고 부인하고 같이 좀 비춰주세요. 사장은 내친 김에 커플 화보 촬영까지 강행하는데 치즈김밥. 두 분 다정한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뽀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첫 뽀뽀를 치게 된 두 사람입니다. 이후 투고했던 출판사의 연락을 받은 지은. 영화배우 이영재 씨하고 결혼하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 원고는 출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도 너무 산만하고 출판물로는 좀 적합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출판사에서 지은을 불러낸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이 남편 대신은 저 이영재 씨 얘기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말이죠. 바로 월드스타 영재의 이름을 팔아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원고 돌려주세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이때 지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 유민혁 씨 뵈려고 왔는데요. 바로 출판사에서 일한다던 민혁이었죠. 혹시 유민혁 본부장님 만나러 오셨어요? 이거 좀 전해주시겠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며칠 뒤 지은의 생일날 생일인데 뭐 할 거냐? 나 매직랜드 가고 싶은데. 주차에 매직랜드는. 지은은 친구들과 매직랜드로 놀러갈 계획을 세우는데 내 생일이 한결같이 매직랜드지. 빠지면 생일이 안 되지. 이후 지은에게 걸려온 민혁의 전화. 오늘 시간 어떠세요? 예.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은은 매직랜드 대신 민혁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형편없어. 그래 아주 쓰레기야. 그런데 다른 작가에게 끊임없이 독서를 쏟아붓는 민혁.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은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 글을 읽어내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던데요. 아니나 다를까 민혁은 지은이 쓴 글 또한 가차없이 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가없이 말씀하시는 그 싸가지부터 시궁창에 처박으세요. 그런데 이때 아주 쓰레기는 아니에요. 계약하죠. 시놉시스 일주일에 하나씩 써오세요. 이렇게 반쪽짜리지만 작가의 꿈을 이루게 된 지은이었죠. 같은 시각 영재는 지은을 찾아 매직랜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지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지친 영재는 정체를 들키고 마는데 저기요. 맞죠? 다급히 팬들을 피해 화장실로 숨어든 영재. 나 이 매직랜드인데 여기 좀 와줘야겠는데. 이렇게 영재는 지은 없는 매직랜드를 탈출하지만
인터넷은 떴더라. 너 변비라며? 한동안 변비라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죠. 그날 밤 뒤늦게 풀하우스로 돌아온 지은. 이제 왔냐? 언제 들어왔어요? 뻘쭘해진 영재는 지은에게 괜히 성질을 부립니다. 지금 몇 시야? 가정주부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녀? 늦게 들어올 거라면서요. 넌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때 지은의 눈에 띈 무언가. 바로 매직랜드에서 파는 가면이었죠. 오늘 매직랜드 갔었어요? 뭐? 거길 내가 왜 가? 나 찾으러 갔었어요? 내가 미쳤냐? 너 찾으러 가게? 많이 기다렸어요? 왜 웃어? 웃지 마. 지은은 영재가 자신의 생일을 챙기려 했다는 것에 급격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우리 매직랜드 가요. 이봐, 문 닫았잖아. 그럼 도로 집에 가요? 따라와. 바보 같아. 사실 스케이트 타는 법조차 모르지만 지은을 위해 통째로 아이스링크를 빌린 로맨티스트 영재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대란 사람 놓지 마. 나 오늘 계약했어요. 옛날에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다 해줄 거예요. 화이팅! 한지은 화이팅! 화이팅! 다음날 생일 선물로 녹음기를 준비한 영재.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한지은 생일 축하한다. 지은은 다정한 영재의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하는데 가끔 보면 귀여운 면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 순간 네, 나가요. 너희 집에서 당장 나가. 갑자기 시작된 10월드의 습격. 저희들 잘 도착했습니다. 집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바로 결혼식 이후 연락 한 통 없는 영재 부부를 혼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이게 다 어른 모르고 막 자라서 이런 거야. 아이 뭐 더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니들 들어와 살아. 네? 바쁘세요? 예? 오늘 이영재 씨 어머니랑 할머니 왔다 가셨거든요. 이영재 씨네 집에서 들어와서 살래요. 그날 밤 다급히 시댁으로 향하는 신혼부부. 다 늦게 네가 웬일이냐. 먼저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건 못해요. 지은은 풀하우스를 위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저 잘해요. 다 잘해요. 아이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면서 덜렁덜렁 빈손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저 선물 준비해 왔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지은의 필사애교. 아빠 곰은 뚱뚱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그래도 온갖 쪽을 답한 재롱잔치 덕에 분가를 허락받은 두 사람입니다. 왜? 아주 지루박 탱고 살상까지 다 주지 그랬냐? 이후 평범한 부부와는 달리 결혼부터 하고 썸을 타기 시작하는 두 사람. 이렇게 하라고? 내친 김에 함께 백화점도 가고 근사한 저녁까지 먹기로 약속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저녁도 안 해도 되겠네? 빨리 타. 이때 영재에게 걸려온 혜원의 전화. 거기 어디야? 한지은. 네? 영재는 망설임 없이 지은을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왔어? 하지만 혜원은 민혁을 짝사랑하는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나 죽을 것 같아. 나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대화는 길어지고 언제 올 건데요?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알아서 나 지금 가니까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마침내 영재는 지은에게 돌아가려 하는데 내가 전화할게. 영재야.
하지 마. 결국 짝사랑하는 혜원의 곁을 지키는 영재입니다. 들어가. 잘 가.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물론 여우 같은 혜원은 그저 영재를 어장에 가둬두고 싶을 뿐이었죠. 다음 날 기분이 나쁘잖아. 왜 사람을 똥개훈련을 시키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웃음냐? 사람이 바쁜 일 있으면 약속도 못 지키고 그러는 거지 어디다 눈을 부라리고 악을 써. 뭐? 넌 진짜 사이코야. 야! 너 그렇게 불만이면 너 나가면 되잖아. 그래, 갈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은은 또다시 사기꾼 친구네로 가출을 시도하지만 친구들은 풀하우스를 찾아온 상태. 좀 들어가도 되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이영재 씨가 저희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런데 이 사기꾼 커플은 풀하우스를 제 집처럼 털기 시작하고 희진아, 이거 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모습을 본 영재는 폭발하고 마는데 그거 좀 입어볼 수도 있지. 사람 무한하게 왜 그래요? 야, 나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여자 울리는 건 용서 못해.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때 풀하우스로 돌아온 지은. 영업을 얼굴 이렇게 해놨어? 니들이 깡패야 뭐야? 마침내 지은은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을 버리고 썸 타는 남편을 도와주죠.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가만히 막고 있냐, 등신처럼? 내색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준 지은에게 감동받은 영재입니다. 나중에 부자에서 보자. 네? 이후 처음으로 지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영재. 하지만 영재는 또다시 오지 않고 지은은 이번에도 바람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렸지. 사실 영재는 매직랜드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또 바람 맞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귀신같이 좋은 분위기일 때에만 걸려오는 혜원의 전화. 병원? 같이 가요. 이렇게 지은은 영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보신 리뷰는 풀하우스 5화까지의 내용인데요. 순정 만화를 원작으로 무려 40.2%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가수 B가 아닌 배우 정지훈을 아시아의 스타로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또한 당시 가을 동화로 최고 주가를 달리던 송혜교의 이미지 변신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된 작품이었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종방 후에 곧바로 후속작인 풀하우스 시즌2를 계획하여 4화 분량의 각본도 작성된 상태였지만 기존 주역급 배우들의 재계약 실패로 아쉽게도 시즌2는 나오지 못하였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 5월 24일 풀하우스의 리부트가 확정되며 현재는 배우 캐스팅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송혜교와 정지훈 커플의 케미를 넘어설 수 있는 캐스팅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풀하우스에 얽힌 추억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하는 곰탱이 황곰이었습니다.